주역을 맡은 성백효입니다. 사실 제가 뭐 주역을 번역은 했습니다만 저도 주역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서울 시내나 이런 데서 주역 강의가 짧은 강의보다는 좀 되는 편입니다. 고전이 안 되는데. 근데 그 강의는 어떤 강의냐? 이렇게 주역 궤 하나를 갖다 그려놓고 자기 나름대로 전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과는 연관없이 거기에 책을 펴보시면 굵은 글자 몇 개 없거든요. 그 굵은 글자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앞으로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뭐 일본은 침몰한다, 전혀 주역하고 관계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부담이 없죠. 여러분들 책 펴놓으면서 그거 작은 글자까지 다 하려면 얼마나 부담이 많습니까? 글자도 알아야 되지.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말씀도 잘하겠다 그분들이. 네? 2시간이나 3시간을 잘 무난하게 넘기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재주도 없고 말솜씨도 없고 또 제가 공부하는 것은 그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 사입입니다. 책에 있는 대로 않고서 엉뚱한 소리 한다는 얘기예요. 주역이라는 것은 물론 아까 그것이 주역을 달통하면은 앞으로 미래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 알 수 있어도 그걸 입으로 드러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주역을 제가 옛날에 민족문화 추진회, 지금은 한국고전번역원 거기에서도 저도 지금 논어를 주역을 강의하고 있어요. 있는데 주역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모르겠다. 옛날에 주역을 배우려면 사서 삼경 중에 마지막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주역을 안 배워도 주역의 팔괘가 어떻고 음양오행이 어떻고를 아는데 죄송하긴 하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렸을 때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들어도 바로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한테 기본을 알아야 되는데 기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하니까 아주 저 역시도 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책이 지금 번역본 보면은 그 앞에 그 이 책에 대하여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한 번 보셔서는 이해가 안 돼요. 저거를 한 번 봐갖고서 제가 잘못 써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 시내 시중에 가서 주역 번역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느 책을 봐도 여러분들이 대번에 이렇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보고 왜 이 말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또 제가 또 강의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양해해야 할 것은 제가 사실은 건강이 좀 덜 좋아서 여기 그 정태현 선생님이라고 저보다 나이가 9살 더 먹으신 분이 계셔. 그 어른도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시간도 더러 까먹기도 할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한번 우리가 주역은 어떤 책인가 이걸 처음부터 이 오늘 첫날은 제가 앞에 이론을 주로 할 텐데 와서 들으니까 일부 여기 회원님들이 지금 중국에 가셔서 안 나오셨다고 그래요. 이 주역은 이론을 잘 알아야지 이론을 모르면은 한 달 들어도 헛짓이에요. 2달 들어도 헛짓이고. 그러니까 한번 이론을 좀 제가 하면서 하셨으면 합니다. 그 이론은 제가 쓴 갖고 있는 책 중에서 이 책에 대하여를 한번 같이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서는 주역 전의 24권과 총목이 한 권 따로 있습니다. 뭐냐? 역전서, 정의천이 지은 역전서 및 역서, 상하편의, 옛날 주역은 상편, 하편으로 되어 있었어요. 역설강령, 이게 결국 이론입니다. 역본의도, 오찬, 서의는 점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권을 현토하고 역주한 것이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전의 대전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전의. 그 전의라는 것은 전은 정의천이 여러분들 논어 배우셔서 많이 아시죠? 정의천. 정의라고 분. 그분이 역전을 지었고 주자는 역본이라는 걸 졌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 책은 짬뽕해서 좀 짬뽕이라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만든 책이 이 주역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떤 면에서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좋은데 두 가지를 참고하는 데는 또 좋은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내각본이라고 해서 규장각 또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하는 책을 이걸 썼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책을 보는 겁니다. 주역은 역경 또는 그냥 역이라고도 약칭하는 바 동양철학의 오묘한 진리를 풀이한 책으로 경전의 으뜸이라 할 것이다. 8궤를 근본으로 하여 이루어진 64궤를 다시 상경과 하경으로 나누고 여기에 10이 즉 단전상하, 상전상하, 계사전상하 상하를 한 권씩 치면 여기까지가 6책이에요. 문헌전, 설궤전, 석궤전, 작궤전의 10편을 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면서 글을 배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자주 보았을 거예요. 대학 같은 거 보면은 뭐 경일장, 전문 10장, 논어는 다 경밖에 없으니까 그게 없지만은 이거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는 여기다 붙여서 성경, 현전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의 경이요 현의 전이다. 그러면 전은 뭐냐? 저는 여러분들 옛날 우리나라에서 시경 집전을 시전이라 하고 서경 집전을 서전이라고 했었어요. 이 전자는 준의 전자예요. 경을 더 자세히 풀이한 것을 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역은 뒤에 나오지만은 앞에 대사가 있고 효사가 있고 그런데 이 괴사는 일단 우리가 꼭은 모릅니다만은 책에 있는 대로 믿자고요. 이 괴사는 문왕이 졌다고 그래요. 주나라 문왕이, 그리고 효사는 문왕의 아드님 주공이 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보면 십익이라고 해서 십익은 반드시 전자가 들었죠. 단전상하, 상전상하, 계사전상하, 설궤전, 석궤전, 잡궤전, 이렇게 그 문헌전 이렇게 전자가 들었죠. 그 전은 공자가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주를 주역이라고 하느냐? 주나라 문왕, 주공, 공자는 전부 다 주나라 분들이에요. 주나라 역이라는 뜻으로 주역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역의 작자에 대해서는 여러 이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복의 씨가 아주 상고시대에 복의 씨라는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처음 8궤와 64궤를 그렸으며 주나라 문왕이 이것을 연역하여 괴사를 짓고 주공이 효사를 짓고 공자가 십익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주나라 때에 만들어졌다 하여 주역이라 칭한다. 복의 씨는 황하에서 나온 용마의 등에 용마, 아주 유명한 명마를 용자 붙여서 용마라고 그래요. 말은 말인데 용마의 등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이것을 근거하여 8궤를 그렸다 하는 바, 그 그림, 이것을 하도라 한다. 하도는 1에서부터 10까지의 둥근 원점이 그려져 있는데 권점은 흰 동그라미, 백권과 흑권으로 나뉘어 음양을 나타낸다. 까만 것은 음이고 하얀 것은 양이에요.
이 하도는 우왕 때에 나왔다는 낙서와 함께, 낙서는 낙수라는 데서 거북이 등에 그림이 그려진 걸 낙서라고 봅니다. 낙서와 함께 천지오행의 생성원리, 생은 낳는 것이고 성은 이루는 것이고 생성원리를 밝힌 것으로 동양철학의 근간이라 할 것이다. 물론 주역을 일부 지금 중국 사람들 보면은 미신 이렇게 보는 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더군다나 이 공산주의가 나오면서 소위 유물론, 이 세상에는 물건밖에 없다 하는 그 논 입장에서는 무슨 유심론, 정신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거의가.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동양 철학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역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도가 뭐냐? 하도는 이 책으로 23페이지 보면 역 본의도 하고 하도지도라 이런 그림이죠. 그런데 이게 이 그림을 잘 보시에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서 복사하시든지 집에다 그려놓으시고 요 그림하고 팔괘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하도를 보시자고요. 하도 보면은 그 그림을 보시면서 저는 설명만 드릴게요. 아래가 동그라미 하나 있죠. 이게 옛날에 하고 달라서 지금은 옛날에는 이게 아래가 북입니다. 여기가 북이고 이게 남이고 이게 동이고 서예요. 서양은 이렇게 그리고 이게 북이죠? 화살표 방향이. 우리는 반대로 그와 반대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여기 그 경북궁에서 앉아서 남산을 바라보세요. 남산이 어디 쪽에 있습니까? 이 경배자가 북녘북 밑에 살육헌자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게 북쪽이고 등쪽이 북쪽 살이란 얘기예요. 이게 남이에요. 이제 물론 앉는 거야 동으로 앉을 수도 있고 서로 앉을 수도 있지만 일반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북쪽에서 사좌 오향, 자방에서 앉아서 오를 향하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게 요 한 점이 북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까맣게 됐죠. 여기서 1, 3, 5, 7, 9는 전부 하얗고 2, 4, 6, 8, 10은 까마요. 그래서 옛날에 까만 거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 3, 5, 7, 9는 다 홀수죠. 홀수는 하얗게 그려져 있고 까만 것은 짝수인데 짝수는 전부 까맣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게 음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죠? 이게 왼쪽이죠? 여기 가서 하나, 둘, 셋, 넷이 있죠? 이렇게 1, 2, 3, 4, 5는 중앙에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1, 2, 3, 4, 5.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이게? 다시 이쪽으로 와야죠. 처음 시작한 뒤로. 여기 가서 6개가 까맣게 있죠. 그 다음엔 여기 왔으면 일로 가야 되죠? 일로는 여기가 까마니까 이러면 하얗습니다. 7인데 7이 여기 하얗게 됐죠? 아까 1, 2, 3, 4, 5 다시 1, 2식으로 6, 7 여기 8이에요. 이렇게 8 여기가 9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중궁이라고 해서 가운데 중자, 요걸 중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가운데 중자, 직궁자 한 가운데를 중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옛날 하면 여기죠. 근데 여기는 여기 가서 5개가 있고 여기가 5개가 그려져 있죠. 거기 보면은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열이에요. 그러니까 1과 6, 2와 7, 3과 8, 4와 9, 5와 10인데 이것이 오행이에요. 오행. 여러분들 오행, 금목수와 도 오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죠? 그러면 1과 6은 물이야. 1과 6이 물이에요. 세상 만물은 다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다 물로. 그리고 물이 제일 먼저 생겼기 때문에 물은 실제로 형체가 없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져보세요. 물이 제피나. 그 다음에 불이야. 불은 물보다는 훨씬 더 느낌이 강하고 불도 형체는 없지만은 물보다는 더 강한 것이 불입니다. 세 번째 목이에요. 나무. 나무는 상당히 단단하죠. 이것도 나무입니다. 그보다 더 단단한 것이 금이에요. 그 다음에 흙. 여러분들 바위도 흙이요. 다 흙입니다. 이게 오행이 요거를 요 안에 하나, 둘, 셋, 넷, 5을 날생자 생수라 하고 밖에 있는 6, 7, 8, 9, 10을 이룰성자 성수라 합니다. 만들었으면 이루어줘야 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양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없어. 여자만 살아갖고 뭐겠어요? 낳겠어요? 남자, 여자 같이 살아야 자식을 낳죠. 그래서 위가 양이면 밑에는 음이고, 위가 음이면, 여기가 음이면 여기는 양이고, 양이면 음이고, 음이면 양이고, 양이면 음이 붙게 돼 있다. 주역허구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주역허구는 당장 이게 뭐, 옛날에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건데, 이 안에는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을 때에 아는 거 또 들으면 재미없어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듣느니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많이 쓰시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천간이라고 그러죠. 천간. 왜 천간이라고 합니까? 이 간자는 요 간자예요. 그런데 이 간자는 근간이라고 하는 요자나 같은 자예요. 그러면 12지라, 지지를 12지라고 하는데 요 지자는 가지지자예요. 그러니까 육식갑, 갑이 6개 아닙니까? 거기다가 가지니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를 맞춘 것이 육식갑자입니다. 이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는 불변이야. 변치 않아. 그대로 있어. 이게 근간이고 밑에 가지로 붙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12지는 가지에 해당해서 그걸 약자로 쓰다 보니까 요자 쓰고 요자 쓰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제가 이 중요한 천간을 갖고 말씀드리겠어요. 이것도 숫자가 열이죠. 이거 하도나 똑같은 거예요. 열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게 둘씩 짝이야. 이거 아까 둘씩 짝이었듯이. 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는 뭐냐? 갑을은 목입니다. 병정은 화고, 무기는 토고,
경신은 금이고 임계는 수예요. 두 개씩 붙으니까. 그러면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는 어디서 의해서 생겼느냐? 수나 추동을 맞춰서 나온 것이 천간이다. 갑을은 목입니다. 나무는 색깔이 청이에요. 풀청자야. 오색으로 빠지면 나무색이 청이에요. 그러면 여름은 불인데 불은 적색이죠? 흙은 황색입니다. 땅은 제일 좋은 땅이 황토 땅이에요. 중국은 황하유역에서 문명이 발달됐습니다. 금은 쇠는 물론 육철소선 시커멓기도 합니다만은 닦으면 하얗죠. 백색이고 물은 흑색입니다. 그러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는 수나 추동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순서는 어떻게 됐느냐? 옛날 분들은 오행의 상생, 오행이 서로 낳는 것, 오행상극 이기는 게 있죠? 나무는 뭘 납니까? 나무는 불을 내요. 불은 타고 나면 재가 남죠? 재는 흙이야. 흙을 낳고 흙에서 쇠가 나오고 쇠에서 물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는 수나 추동을 기본으로 한 것인데 거기는 목, 화, 토, 금, 수 오행 상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오행 상극은 뭘까요? 상극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겨. 나무는 흙을 이겨요. 흙은 물을 이겨. 물을 막는 건 흙밖에 없어요. 흙은 불을 이겨. 불은 금을 이겨. 금은 목을 이겨요. 이렇게 하나씩 상생해서 하나씩 건너뛰면은 상극이 된다.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목인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이게 오행이라고 그랬죠? 따지면 둘씩 하면 오행이에요. 이게 수야. 수. 이게 화야. 이게 목이고 이게 금이고 중앙이 토예요. 여기도 한 중앙에 토가 들어있죠? 그래서 요걸 엄격히 따지면은 16수니까 이게 1이고 이게 6이에요. 아주 사주 보는 사람들 이게 기본이야. 그럼 갑은 38무기였으니까 갑이 3이고 8입니다. 무기 50토는 5는 무가 5고 기가 10이에요. 나머지는 경신, 병정은 이건 뒤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1, 3, 5, 7, 9는 양이고 2, 4, 6, 8, 10은 음입니다. 짝수라. 그래서 병정은 이게 27화죠. 27화인데 요게 2가 정이에요. 거꾸로 돼요. 여기 사구 금도 4가 음이기 때문에 4가 요게 4고 요게 9예요. 이렇게 지가 말해도 대번 머리 안 들어올 수 있어요. 한참 이거 들어야 기억을 하시니까 일단 제가 요걸 가지고서 그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천간에 요 하도를 맞추면 요렇게 맞아간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옛날 이제 지금은 그런 분도 다 돌아가셔서 우리가 실제로 이 산업사회가 되면서 서구 문화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박 대통령 이후입니다. 박 대통령 초기만 해도 시골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옛날 우리 방식을 아는 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나이가 80 먹은 분도 몰라. 옛날 나이 먹으신 분은 가서 뭐 물으면 이거 갖고 돌리거든요. 요걸 갖고 돌립니다. 요게 하나, 둘, 이렇게 3, 3이거든요. 3, 3. 요거는 아까 그 밑에 낙서가 이게 세식이에요. 낙서를 셀 때 주로 가서 뭐 물으면 이거 돌리는 분들이 그걸 갖고 많이 했습니다.